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그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이런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 관계의 올바른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과 또 침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출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한국 경제의 정체 침체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은 둘 다 절박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어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변되어 왔던 통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은 또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 전제 없는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이것이 실전용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은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대부분 일치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는 규격화 이런 것들이 완성되거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들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까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냐 이런 것들을 두고 완성될 때까지 한 5년 안팎의 시간을 추정하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핵 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핵과 미사일 폐기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명히 하되 당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관계 개선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위험성, 시급성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제재와 압박으로 저희가 북한을 갖다가 이거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든 수단, 특히 대화와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새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져왔던 어떤 인식이나 그런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한쪽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희 스스로 빨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 안을 설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가 북한과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이러한 저희가 선순환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북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이것들도 분명한 우리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해왔던 것을 지속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의 군사적 억지 수단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면서도 더 강력하고 더 현실성 있는 그 대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정책적인 그 실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이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미중 패권은 훨씬 더 그 각축을 본격화할 거고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장으로까지 가고 또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해 오는 이런 그 국제 정세가 노골화되면 저는 압축 성장의 대명사처럼 그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의 신화 여기도 중대한 시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 못지않게 한국 경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추울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의 그 걸림돌로 북핵 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우리 민족의 어떤 운명, 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어떤 자존감, 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그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 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그 복원하고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그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그 청와대의 어떤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그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새겨서 앞으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